예, 안녕하세요. 조합원 한현입니다. 연말에 이런 설명회를 하게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. 특히 오늘 비대위에 성금까지 내면서 우리 재건축 파행에 일조하고 계시는 조합원 여러분, 최근에 조합과 비대위가 다 싫다고 중립으로 돌아선 조합원은 오늘 반드시 설명을 끝까지 보시고 냉정하게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내년 2월 공사 중단이 거의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정무 직무대행이 20일 동안 직무대행하는 사이에 아주 대형 사고를 치고 지금 갔습니다.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왜 내년 2월에 공사 중단 될 수밖에 없는지, 그 다음에 상가 매각 관련해서 이정무 씨가 또 무슨 짓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정무 씨가 9월 해임될 때까지 공사비는 10원도 올려줄 수 없다라고 사실상 주장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11월 11일 날 직무대행이 되면서 20일 사이에 삼성한테 공사 중단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삼성한테 공사비 1,735억 원을 증액해주는 약정서를 12월 28일 총회에 상정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. 그리고 공사비 1,400억 증액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검증 안건도 총회에 상정하기로 삼성하고 약속을 했고요. 그런데 거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비대위 허건 씨하고 일부 비대위들이 이건 있을 수 없다. 어떻게 1,735억 원을 협상 제대로 안 해보고 계약을 해줄 수 있느냐, 이렇게 반대를 했고요. 그 다음에 가처분 판결에서 본인이 해임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자 아예 약속을 번복해버린 겁니다. 여기서 공사비가 지금 한 1,100억에서 1,300억 정도를 이상 증액을 해주면 조합원들 추가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정무 씨는 1,735억 원을 증액해 주려고 총회 상정 약속을 했다가 번복을 해서 지금 이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. 삼성이 지금 이정무 씨가 약속을 번복해 버리자 12월 6일 날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, 도저히 12월 총회 상정이 이제 불가능해지자 13일 날 사업비 인출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. 그래서 내년 1월 13일이니까 1월 13일부터는 한 달 뒤부터는 사업비 인출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. 근데 조합에서 사업비가 1,5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. 앞으로 입주할 때까지. 매월 한 200억 정도 필요한데요. 일단 감리비, 설계비, 정비업체 등 각종 영역비를 조합이 직접 지급하고죠. 그 다음에 공공청사 및 남서울교회 공사비, 양우건설입니다. 정비 기반시설 공사비, 소우건설,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, 귀뚜라미, 이런 각종 공사비를 이 1,500억 정도 가지고 매월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내년 1월부터 공사비, 용역비가 이제 지급이 중단이 되는데, 이 대부분 삼성을 빼고는 사실은 영세 업체들인데, 이게 한두 달 이상 공사비나 용역비 지급하면 이 사람들은 이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조합원 이주비 이자를 이 사업비에서 대납을 해주고 있는데, 이 사업비 인출을 못하게 되면 이제는 1월부터는 조합원 각자 이주비 이자를 납부해야 됩니다. 이거를 한 2, 3개월 납부 못하면 이제 조합원들이 신용불량이 되고 엄청난 연체 이자를 물게 되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. 이런 엄청난 사태를 만들어 놓고 이정무 씨가 떠났고요. 그 다음에 상가 통매각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. 상가 통매각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았죠. 실제 시세의 절반 가격에 헐값으로 매각하려고 한다. 그 다음에 이정무 씨 같은 경우는 애매한 상가 1층 평당 2억인데 1억 9,700.
우리는 약 8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헐값에 넘기려고 한다. 이런 어마무시하게 그 헐값 그 논쟁을 벌였는데, 마치 11월 그 4일 날 가처분 소송에서 상가 업체 선정 안건이 총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걸로 결의가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그 곧바로 이정무 직무대행이 조합장 직무대행이 됐어요. 그렇다면 이정무 직무대행은 당장이 자기가 새로 입찰해서 이 반값에 이 헐값에 입찰한 거를 전부 다 무효화시키고 다시 입찰을 했어야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정무 직무대행이 그렇게 반값 뭐 헐값 그 분양 얘기하더니 본인이 딱 직무대행이 되니까 기존의 그 업체하고 1750억에 금년 12월 말까지 계약 체결해 주겠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. 이것이 이렇게 정말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것들이 지금 비대위, 전형적인 비대위인데요. 이 공문을 11월 23일 날 보내놓고 본인이 12월 1일 날 그 직무대행에서 또 소송에 의해서 퇴임이 됐죠. 퇴임이 되고 12월 15일 날 다시 법원에 즉시 항고를 합니다. 즉시 항고가 뭐냐면, 이 상가 계약을 불법이니까 체결하지 말라는 겁니다. 다시 12월 15일 날은. 그래서 조합에서 이 노영창 직무대행이 난리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다시 12월 19일 엊그제 다시 항고를 취하는,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지금 행위들을 벌이고 있습니다. 이게 11월 23일 날 해당 업체에 보낸 공문입니다. 자세히 이렇게 보면 12월 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내용은 근린생활시설 일괄 매각의 건에 대해서 일괄 매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총회에 올려서 이 조합원 총회에서 일괄 매각의 찬성건이 결정이 되면 당 조합은 기사와 예정된 매매 계약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하겠습니다. 28일 날 총회하고 31일 날 이전에 체결한다고 그러니까 기존의 1750억짜리로 이 성공한 집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그 전에 반값이니 헐값이니 이 김석경 조합장일 때 그 난리 피우던 거 다 어디 갔습니까? 그래 놓고 또 자기가 직무대행에서 물러나니까 12월 15일 날 이렇게 즉시 항고장을 내는데, 이 항고장이 뭐냐면 상가 매각 계약하지 말라는 겁니다. 일괄 매각 업체 선정 계약 체결했거니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. 이 얘기는 매각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 놓고 난리를 피우니까 다시 19일 날 이 항고장을 취하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20일 날 12월 20일 날 엊그제죠. 어젠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드디어.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설명에 진행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조합 내부 사항이 아주 복잡합니다. 지금 조합장하고 부조합장 전부 다 공석 상태로 지금 비어있는 상태고요.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삼성 사업비 인출 거부. 결국은 이정무 직무대행을 노영창 직무대행이 고소를 했습니다. 이건 아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. 이걸로 인해서 내년 2월 모든 공사 중단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세 번째, 삼성 공사 중단이 진짜로 가능한 거냐. 중단하면 정말 누구 책임이냐. 이걸 2천만 원을 주고 제대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. 네 번째, 공사비 증액 협상에 대해 그 비대위 주장하고 비대위 주장의 문제점이 뭔지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는, 한번 보시면 정말 이게 얼마나 웃기는 비대위인지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. 다섯 번째, 공사 중단 없이 내년 8월에 준공하겠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라고 조합원들이 저한테도 많이 항의합니다. 근데 이거는 잘 들어보십시오. 왜 공사 중단 없이 내년 8월 준공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는지, 이거는 우리 조합원 전체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. 이거는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 여섯 번째, 상가 매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. 일곱 번째, 그 문제의 방카 슈랑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이 건으로 인해서 노줄레는 김석중 조합장이 무기징역까지 받는 됩니다.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요.
반값실황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8번째,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고 또 허건 씨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. 만약 이게 받아들이면 역시 우리는 완전히 재건축은 중단이 됩니다. 그 다음에 9번째, 이정무 직무대행 인수인계서. 이 양반이 정말로 자기가 12월 1일 쫓겨나고 12월 6일 인수인계서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카페에다가 띄워버렸는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하고 그 다음에 공갈 협박죄로 이것도 고소했습니다.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. 그 외에 기타 이유를 설명하고요. 11번째, 부조합장하고 직무대행에서 약 이정무 씨가 5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. 그리고 비대위 출범이 정확하게 지금 2년이 됐습니다. 본격적으로 비대위 활동한 지. 이 5개월하고 2년 사이에 우리 조합이 어떻게 됐는지, 도대체 어떻게 좋아졌는지, 얼마나 망가졌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김석경 조합장이나 강영덕 조합장 완전히 범죄자 취급하는데 진짜 이 양반들의 공과 실을 한번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. 13번째, 비대위 3인방 혹은 노줄레 이정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세상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조합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게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. 결국은 이 사람들 전부 다 지금은 고소를 했고요. 일부는 손해배상 했고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. 14번째,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. 지금 누구도 이 중단 사태를 막긴 힘든데 정말 제가 나름대로 하나 해법을 제시할 겁니다. 마지막에. 그 다음에 향후 일정도 간단히 설명하고 마지막 공지사항 끝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